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연극술사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입니다. 저희 세대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아시죠? 삐삐를 부르는 산울림 소리, 그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 짝짝이 양말, 그 줄무늬 짝짝이 양말 신고 막 이렇게 정말 재밌게 봤던 그 외국 드라마였죠. 외국 드라마, 외화. 그게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소설로 먼저 동화책으로도 많이 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책으로는 못 접하고 그때 봤던 그렇게 외화, 그 TV 드라마로 봤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그거를 쓴 작가,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의 전기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이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이 책을 최진석 철학자의 책 읽고 건너가기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달마다 책을 선정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반했던 부분은 아이들을 영혼에 바르는 연고다라고 이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영혼에 바르는 연고라고 표현한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전 책을 이제 다시 아이 덕분에 이제 읽어봤는데 책도 정말 정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사랑이 가득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매료가 된 부분이, 저를 매료시킨 부분이 일단 그 아이에 대한 표현, 그렇게 영혼에 바르는 연고라고 아이를 그렇게 표현한 부분, 또 저희 나라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어린이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이 그냥 뭐 의례적으로 뭐 그냥 관습적으로 그래 맞아 애들은 그렇지 순수하지 뭐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정말 진심에서 이제 우러나거든요. 애들을 보면. 그래서 뭐 저도 저희 아이 덕분에 이렇게 뭐 정말 뭐 또 잔소리가 많아지고 또 뭐 화낼 일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자꾸만 제가 현실에 있게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막 한없이 웃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은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어떤 뭐라 그러나요? 통찰을 느끼게 하는 또 부분도 있거든요.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근래에도 제가 이제 애들이랑 수업하는데 이제 등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등대는 이렇게 그냥 바다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애가 그럼 풍선 등대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판타스틱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그게 어떻게 어른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책 그리고 또 제가 또 매료된 부분은 이렇게 저도 늙고 싶다.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더 저도 저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동문학가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정치에도 참여를 이렇게 입장을 내셨죠. 이렇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체벌 금지가 이때 이제 당당히 어떤 공표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또 마련을 하셔서 그게 또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이들 체벌 금지라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 또 아동 문학의 또 어떤 틀을 또 깼다라고 또 할 수 있죠. 또 그동안에 금기시 되었던 부분을 과감하게 어떤 죽음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둡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아동문학 본인의 그 작품에서 또 다 표현을 하셨고,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 자택에서 그 본인의 그 자택에서 그 이분이 1907년생이신데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95세.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어떻게 보면 막 요즘 노년 생활이 병원에서 영명하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택에서 또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또 하신 것도 또 저도 좀 닮고 싶다, 저렇게 저도 이렇게 죽고 싶다, 마무리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닮고 싶은 노년이라서 저한테는 또 매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어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노년을 어떻게 지금 그 스스로를 노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사셨는지를 이제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438페이지거든요. 평소처럼 일하고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100m를 달려도 숨이 턱까지 차지 않는 한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뛰어다니면서 나는 정말 젊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문득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뭘 가지러 부엌에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느끼지만 그야 익숙해져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죠. 이게 어떤 이게 노년이 되면서 그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뭐 젊었을 때라.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죠. 라고 하지. 그거를 뭐 내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내가 좀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병을 이제 그 담석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담석 수술을 하시기 전날에 그 시를 한 편이 쓴 게 있어요. 그 사바치베리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날 이 시를 종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대요. 담석 수술 전날에. 그러니까 병을 대하는 부분도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 가거라 바보 같은 담석아, 너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어. 이제 작별할 시간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 네가 야수처럼 굴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라면 내 안에 그냥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너는 병원에서 하숙으로 흘러내려가겠구나. 지금껏 나를 괴롭힌 걸 후회하겠지? 나는 언제나 너를 너그럽게 대했건만 너는 나한테 너무 가혹했어. 잘 가라 바보 같은 담서가, 너를 버리고 나는 가련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그 뒤에 이제 건강하게 사시다가 95세에 이제 임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이제 저도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뭐 막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글을 쓰고 싶은, 그러면서도 뭔가 써야 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어떤 뭐 부담감, 아니면 책임감, 뭔가 내 삶에서요, 제 삶에서 뭔가 하나 이뤄내야 될 것 같은, 해내야 될 것 같은 어떤 과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잘 안 되나, 안 하고 있나. 근데 이분이 본인이 그 그림 작가, 어떤 동화책 작가로서 그 쓰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내가 동화를 쓰는 거는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런 걸 읽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어린 시절에 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이런 동화를 쓰신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뭔가 길이 좀 보이고, 뭔가 그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의 진실함이 저한테 그래, 이렇게 해서 쓰면 되네. 그래, 그걸 내가 쓰려고 했는데 어떤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해주신 것 같은 저한테는 느낌이라서 되게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들을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선하고 웃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고. 애들을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참 선하고 웃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표현도 좀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가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340페이지. 책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과 홀로 마주 앉은 어린이는 영혼의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자신만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무엇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상력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상상력이 고갈되는 날 인류는 궁핍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와,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어린이의 상상력이 고갈되는 날에 인류는 궁핍해진대요. 네, 어린이의 상상력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서 또 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이들의 죽음을 이제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것에서 죽음이라는 소재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가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좀 이렇게 좀 비판들이 있었죠.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애가 죽는 거를 본인이 아이들 스스로가 작은 존재가 그 어린 존재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린이는 어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죽음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저는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 나온 후에 알게 됐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훨씬 더 무서워한다.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험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죽음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어린이는 아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을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가 최소한 한 명의 어른과 바람직한 정서적 유대를 가져야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삶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와,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작가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른이 훨씬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어른과의 어떤 어른 한 사람만이라도 어른과의 정서적 유대,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그거는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고 하죠. 삶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죽음보다도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홀로 남겨진다라는 거,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없이 살아간다라는 그 현실이 어린이들에겐 훨씬 더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478쪽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긴 인터뷰 내용인데요. 인터뷰 내용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수많은 작품과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서 이제 문학과 어린이에 대한 생각의 지형을 바꾸셨다. 그 엄청난 열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첫 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동화를 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도 젊은 시절에 좀 힘들었던 미혼모로서 살았던 삶이 있어요. 이때 그 미혼모로서 아들이 불안정한 영유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스스로도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어린이가 10살 이전에 받지 못할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한 것도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 네, 그렇게 미혼모로 아이를 이제 키웠었던 그런 경험으로 더 특히나 이제 아이의 어떤 그런 사랑, 아이가 받아야 하는 사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강조를 하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노년, 네, 네, 삶을 살아오신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의 삶을 쓰여진 전기문.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은요, 요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요거 읽어드려 볼게요. 요거는 미호 나의 미호라는 그 동화책에 기도문이래요. 여기에서 어떤 주인공들이 당면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 시를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호 나의 미호라는 그 동화에 그 주인공들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그 기도문을 외우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이라는 부분을 이제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 제목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8번이나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강조하는 일종의 후렴구 역할을 한다라고 이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전기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극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